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 또 한 달이 됐고요. 작년에도 한 6개월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미국에서 가져가셨습니까? 아니면 또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뭐 이런 같은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것인데 저같이 한 6개월 혹은 뭐 몇 달 이렇게 있는 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찰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거의 95% 이상 다 카드를 받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600원도 카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를 쓴다고 눈치를 주는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미국 크레딧 카드를 한국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크레딧 카드에서 No Foreign Transaction Fee라고 적혀 있는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됩니다. 어떤 카드는 해외에서 쓸 때마다 매번 쓸 때마다 수수료를 차지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돈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그냥 그날그날의 환율로 계산해서 카드를 한국에서 쓰면 그 금액을 그날의 환율로 계산해서 달러로 차지를 하는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그 카드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카드를 쓰면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캐피탈 원의 벤처 카드라는 거, 벤처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제가 여행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 1,500불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쓰고 엑스트라 1,500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카드는 스카이패스, 대한항공에서 나온 스카이패스 카드인데 물론 또 체이스에서 나온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스카이패스 카드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 그 카드를 쓰고 또 비행기표를 또 무료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돈을 가져와서 현찰을 쓰는 게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현찰은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찰을 갖고 와서 환율 좋은 날 바꾸면 이득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환율 좋은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오늘 환율이 좋다고 돈을 바꿨는데 500만 원을 바꿨는데 한 달 있다가 환율이 더 좋아지면요. 그럼 또 소원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드를 쓰면 어떤 날은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동안도 1불당 1,480원인 날도 있었고 1,420원인 날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날도 쓰고 저 날도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래서 별로 환율의 손실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갈 때 현금을 한 사람이 10,000불까지밖에 못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거는 아닙니다. 돈을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몇만 불을 현찰로 주머니에 위험하게 저는 뭐 절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갈 때는 10,000불 이하의 현찰을 갖고 있을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10,000불 이상이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신고를 안 하고 들고 가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부가 간다. 그러면 아내 주머니에 10,000불, 남편 주머니에 10,000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부부가 두 명이라고 아내가 20,000불 혹은 남편이 20,000불 갖고 있으면 이게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10,000불 이상이면 신고만 하면 돼요. 예. 돈을 10,000불만 갖고 와라. 이 법이 아닙니다. 왜 10,000불 이상의 신고를 하냐? 돈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금 세탁 혹은 뭐 범죄에 이용한다든가 혹은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적을 하기 위해서 1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한테 적용되냐?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 적용되죠. 그다음에 영주권자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으면서도 워킹 비자로 계신 분들 있죠. 미국에서 일을 해서 돈 버신 분들, 이분들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FBAR라고 합니다. 이게 Foreign Bank Account Report라고 하는데 10,000불 이상을 한국에 가져갈 때는 한국에 공항 입국하기 전에 현찰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뭐 15,000불 있습니다. 20,000불 있습니다. 적어 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에도 폼 105를 갖다가 통과해 갖고 이 폼에다가 적어서 내셔야 돼요. 남이 나라에 내가 이만큼 돈을 가져간다. 이걸 왜 해야 되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번 돈은 1년 동안 5만 번 번 걸로 세금을 냈어요. 근데 한국에 6만 불 가져가.
그러면 이건 분명히 세금 탈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나쁜 돈이라든가 범죄에 이용한 돈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번 거보다 더 많은 현찰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무슨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돈 가져가는 거는 10,000불 넘게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10,000불씩 현찰로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와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미국에서 한국에다 돈을 송금시켰거든요. 개인이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5,000불까지 한 번에 5,000불까지 송금이 가능한데 5,000불 송금하는데 비용이 한 3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율을 되게 잘 쳐줘요. 그래서 와이즈 같은 걸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미국 은행에서 바로 한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소증이 있고 그래서 한국 은행이 있는 분들은 와이즈 같은 걸 이용해서 돈을 송금시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현찰 들고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만약에 한국 와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요즘에는 심지어 전화기 앱 갖고도 크레딧 카드를 정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현찰 잃어버리면 어디서 찾으실 건데요? 이 현찰에 이름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찰 갖고 오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에 제가 받는 이제 소셜 베네핏, 예, 이거 연금을 받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바로 한국은행으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은행으로, 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은행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게다가 이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들어오잖아. 만약 들어온 날에 환율이 폭락을 했으면 여러분 손해가 크잖아요. 뭐 들어온 날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미국에 나는 죽었다 깨야도 난 미국에 절대 안 들어가. 나는 미국 향해서 예, 오줌 다 쌀 거야. 나는 미국이 진짜 싫어.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 같은 거 다 살려놓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가 있고 여러분이 시민권자다. 그래서 한국에 뭐 거소증으로 와서 계시던가 아니면 복수 국적으로 와서 계시던가 미국 은행을 계속 사용하는 이상 은행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뭐 큰 은행 사용하시는 게 좋죠. 믿을 만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체이스 뱅크라든가 큰 은행들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미국은 또 FDIC 커버가 있기 때문에 25만 불까지는 만약에 은행이 망해서 뭐 야반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한 은행당 25만 불까지는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50만 불 있다 그러면 25만 불씩 두 개 어카운트에 나눠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 25만 불씩은 커버를 해주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미국 어카운트에 있으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은행으로 바로바로 들어오죠. 예. 바로바로 들어오면 그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시고요.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한국에서 쓰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foreign transaction fee가 없는 크레딧 카드를 쓰세요. 그러면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죠. 저처럼 비행기 표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여행하는 크레딧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활비를 얼마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0불씩 1년에 3만 불을 쓴다. 스카이패스로 3만 불을 쓴다. 그러면 비행기표 하나가 나옵니다. 예,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 그거 한 2,000불 되잖아요. 예. 그 돈이 공짜로 생기는데 왜 굳이 미국에서 돈을 한국으로 바로 송금받아 갖고 환율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도 모르는데 송금받아 갖고 한국 돈 쓰면서 하나의 베네핏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현찰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인케이스 모르니까 한 1,2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 카드 받습니다. 한국이 카드 받는 데가 미국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카드로 늘 쓰시고 베네핏 받으시고 카드에서 이제 밸런스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 밸런스 내는 거 갖다가 미국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을 내게 만들면 됩니다. 맨날 카드 쓰는 거 뻔하잖아요. 뭐 갑자기 쓰는 거 아니상.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드 쓰면 무조건 그달 밸런스는 바로 며칠 날 셋업을 해놨습니다. 은행에서 그 돈을 빼서 바로 다 갚게. 그달 쓴 건 그달 갚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카드 하나가 뭐 1,000불을 쓴다. 그럼 1,000불 갚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그 돈을 갚게 하는 거니까 그건 달러 대 달러 움직이는 거니까 한국 환율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크레딧 카드가 많이 있는데 너무 안 쓰면 크레딧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거 쓰시면 되냐면요. 카드 하나마다 하나씩 임무를 주면 됩니다. 별로 안 쓰는 카드예요. 이자율도 비싸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쓰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카드를 죽여놓는 거는 여러분이 불리해요. 살려놓는 게 좋은 게
히스토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만에 하나 모르잖아요. 갑자기 미국 가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는데 크레딧 점수를 좋게 하려면 별로 안 쓰는 카드다. 카드 하나는 집에 전기세만 자동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제 은행에서 매달 밸런스를 자동으로 갖게 만듭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세 미국에 있는 집에 뭐 한 달에 별로 안 써갖고 20불이 나온다, 30불이 나온다. 20불이라도 매달 크레딧 카드가 쓰면 크레딧 카드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갚으니까 크레딧 점수는 좋아져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가스비, 또 하나는 뭐 쓰레기 버리는 비용, 또 하나는 HOA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저도 카드가 한 7장 정도 있거든요. 한 5장은 안 써요. 근데 5장 안 쓰는데 계속 안 쓰면 나중에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없앱니다, 카드를. 워닝 주고, 예. 안 쓰는데 왜 갖고 있냐? 그래서 그 카드마다 임무를 다 줍니다. 하나는 넷플릭스 보는 카드, 뭐 하나는 전기세 내는 거, 하나는 뭐 있어 뭐 가스비 내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임무를 줍니다.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월 정액 19불 99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임무를 주고 매달 월말 은행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솔직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맨날 나가는 거 뻔하거든요. 한 3,400불은 유틸리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3,400불 여유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고 한국 나와서 쓰는 카드도 갑자기 내가 큰 돈을 쓴다. 그럼 좀 신경 쓰겠지만 매달 쓰는 생활비가 빠한다. 그러면 카드 주종으로 쓰는 카드 놔두고 미국에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매달 결제하게 만들면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크레딧 카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은행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은행이 하나 있으면 좋은 게 한국 원화를 갖고 있는 은행이 있으면 좋은 게 한국에서 여러분이 쿠팡에서 배달을 시킨다거나 혹은 뭐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킨다거나 혹은 한국 전화기 매달 사용료를 낸다든가 한국 넷플릭스 매달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래서 한국도 몇백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 1년 있다 보면 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번씩 미국에서 돈 있는 거를 한국 은행에다 송금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와이즈라는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즈를 이용해서 송금을 시키시면 좋은데 이 와이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알아봤더니 꽤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생긴 거는 2011년에 영국에서 처음 생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트랜스퍼 와이즈였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돈을 송금해라 뭐 이런 회사였는데 2021년도에 그냥 와이즈로 이름을 바꿨고요. 근데 국제 송금하는데 제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제일 유리합니다. 우선 피가 제일 적어요. 이번엔 제가 이제 한 5,000불 정도 트랜스퍼 시켰는데 한 40불 조금 안 되게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고 환율을 그날의 환율로 고정시켜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환율에서 24시간 동안 고정시켜서 환율을 해주고 돈 들어오는 게 너무나 빨라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딱 신청해 놓고 진짜 5초? 10초? 예. 한국 은행 보니까 바로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은행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갔어. 미국 은행이 일이 느려. 미국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이틀 걸리는데 한국 은행은 벌써 돈을 붙여놓으면 한 10초 안에 돈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은행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즈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드릴게요. 저는 이걸 이용 못했는데 제가 드린 링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2,000불 송금할 때까지 피가 없습니다. 예, 선착순 3명입니다. 그래서 와이즈 가입하실 때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적어놓은 링크를 눌러서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보내는 2,000불까지는 송금할 때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혜택 받으세요. 전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없어갖고 30몇 불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이즈 말고 레미디라는 회사가 있고 줌이라는 회사도 있고 웨스턴 유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90년대만 해도 웨스턴 유니언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너무 구닥다리 방식이 됐고 다 뒤져보는데 뭐 어디 가든 간에 와이즈가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즈가 조그만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고 영국의 주식 상장도 된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믿을 만한 회사고 가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 전화기는 너무 보기 힘드니까 컴퓨터를 한번 딱 셋업하시면 좋은데 맨 처음에 이제 미국 쪽에다 가입하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지메일 어카운트나 이런 걸로 그냥 바로 가입도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돈을 붙일 때 개인이 있고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개인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 추적 뭐 이런 게 없어갖고 편해요. 개인이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5,000불까지밖에 못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5,000불 치잖아요. 못 보내요. 왜냐하면 피까지 있기 때문에 5,030 몇 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4,900 치니까 이제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까지 해서 5,000불이기 때문에 5,000불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게 4,900만 한
60 몇 불 정도 될 거예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 달 안에 몇 번을 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불 보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돈 쓸 거는 한국 돈을 쓸 거는 1 년에 몇백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쿠팡에서 쇼핑이나 좀 하고 배달 음식이나 좀 시켜 먹고 이런 거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바깥에서 돈 쓰고 밥 먹고 물건 사고 이런 같은 거 다 미국 카드로 쓰고 미국에서 결제를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안 되고 미국 카드를 써서 미국에서 결제하면 여러분이 세금 문제니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여행 나가서 돈 쓴 걸로 되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린 뱅크 이런 데서 추적을 안 해요. 돈 추적을 제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때 한국 돈을 95만 원 이상 받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돈은 얼마죠? 한 700불 이상 보내면 한국에서는 이제 95만 원이 넘죠. 그럴 때 돈 받는 사람의 확인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가 거소증이나 혹은 이제 뭐 복수 국적을 받아서 한국 은행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증 뭐 여러분의 거소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복수국적 하신 분들은 한국 주민등록증 이걸로 해서 본인 신원 확인을 한번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찍어서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와이즈에서는 여러분의 또 신원을 확인을 한번 하는데 여러분 아이디를 체크합니다. 와이즈 같은 경우는 전화기 앱에서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입하고 주소 집어넣고 내 개인적으로 쓴다. 무슨 용도냐? 생활비 보내는 거다. 그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보낼 거냐? 저는 뭐 한 뭐 6만 불 정도 보낸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 확인해서 미국 신분증을 보내라. 그러면 와이즈는 바로 QR코드 찍어서 전화기로 바로 찍으면 돼요. 근데 한국은 이게 조금 스타일이 좀 낙후됐더라고요. 예, 한국은 카카오톡으로 날라옵니다. 본인 확인이. 카카오톡으로 날라와서 카카오톡에 있는 링크에다가 내가 전화기로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갖다가 카카오톡 링크 있는 데 눌러서 거기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예, 한국이 조금 좀 방법이 좀 구닥다리긴 하지만 예,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와 저는 그냥 바로 됐어요. 예, 바로 신원 확인이 돼갖고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디, 미국 아이디 한 번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딱 끝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매번 제가 이제 업투 5천 불까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와이즈 얘기로는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나니까 예. 한 5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예. 5초 만에 들어왔고 제가 지금 요 필을 보니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7.79불 기본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금액의 0.56%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 바로 들어와요. 근데 송금 속도가 1일이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은 진짜 10초였습니다. 10초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 돈은 아직도 안 빠져나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빠져나갔어. 5천 불이. 근데 한국에서 받은 거는 바로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에 그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또 제가 바로 계좌이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미틀리라는 데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마진 가격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환율에 마진을 붙인대요. 근데 와이즈는 중간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환율, 미국 환율, 한국 환율 요 중간 환율을 딱 적용하니까 이게 제일 깔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또 한국에다 돈 보내는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와이즈를 이용하면 ACH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미국의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뱅크 이런 거 사용하시면 거기 로그인 한 번만 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한국계 은행을 사용한다 그러면 요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셋업하는데 저는 체이스 뱅크를 사용하니까 바로 거기서 로그인만 하니까 바로 ACH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ACH를 이용하면 한 번에 송금할 때 5,000불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없어서 여러분이 데뷔 카드를 이용한다 그러면 2,000불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스위프트 예, 은행에서 이제 은행대 그 스위프트 국제 코드로 연결을 하면요. 야, 이게 얼마냐? 160만 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은행에서 은행으로 하면 600만 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돈을 보낼 때는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 돈의 출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범죄에 이용한 돈인가 세금을 탈세한 돈인가 이걸 추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여기 600만 불까지 되는데 60억짜리 집을 살라고 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보낼 때는 한 번에 5천 불, 하루에 5천 불입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얼마를 보낼 수 있냐면 25만 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와, 60일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25만 불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 불씩 계속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천 불씩 계속 보내면 열흘이면 5만 불, 그다음에 60일이면 뭐 6, 5, 30만 불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씩 계속 보내면 25만 불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다가 보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에 많이 보냈다고 뭐 세금을 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 돈이잖아요. 벌써 다 세금 내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사시면 진짜 이 와이즈만 이용해도 한국 돈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한국 돈 다 바꿔서 한국 돈 쓰실 생각보다는 저는 크레딧 카드 쓰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한 장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3장을 갖고 옵니다. 2장만 거의 써요. 근데 한 장은 인케이스 백업용으로 갖고 옵니다. 3장을 갖고 오는데 다 foreign transaction fee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데일리 환율로 계산해 갖고 돈을 쓰는 것이고 저는 꼼수가 뭐냐면 먼저 번에 한국 왔을 때 이 치과 치료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은행에다가 한 몇백만 원 돈을 집어넣었어요. 한 700~800만 원 돈을 집어넣었었는데 돈을 바꿀 때 제가 환율을 되게 좋게 바꿨어요. 1480원일 때 바꿨어. 그래서 1400 중간 환율 1476원에 바꿨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서 1412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 카드를 쓰면 1412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돈은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뭐 좀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1436원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돈 일부를 한국에다가 또 송금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국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율이 너무 차이 나면 그런 식으로 잠깐 한국 돈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엄청나게 한 달 사이에 70원, 80원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드물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생활비는 크레딧 카드. 저는 미국 크레딧 카드 한국에서 거절당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요. 미국의 데뷔 카드를 갖고 오시면 급해서 한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은행의 ATM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은행에 있는 ATM은 여러분이 딱 할 때 해외 카드라고 누르시면 데뷔 카드 미국에 있는 거에서 돈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체이스뱅크 있는데 체이스뱅크가 없어갖고 다른 은행 ATM 쓰시면 수수료 뭐 5불인가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솔직히 돈 낭비가 더 심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국 은행에 있어서 목돈을 한번 와장창 몇백만 원 갖고 오셔갖고 1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와이즈 가입하실 때 레퍼럴 링크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거 클릭하시고 가입하셔갖고 첫 번째 쓸 때 2,000불까지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득 보세요. 저는 누가 그거 안 줘서 저는 30몇 불 냈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2,000불 따로 보냈지. 근데 저는 30몇 불 냈습니다. 근데 뭐 억울한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라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서 이제 은행 카드를 만들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은행은 하루 인출 금액이 50만 원, 어떤 은행은 100만 원 뭐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솔직히 뭐 스팸 사기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갖고 제가 은행을 가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제가 돈을 하루에 꺼낼 수 있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은행에 1억 있어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갖고 은행에다가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사바사바가 있어요. 원래 은행에서는 월급을 석 달치 받은 거를 보고 은행 기록을 보고 그걸 올려드린대. 나는 한국에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니다. 나는 은퇴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 크레딧 카드 신청하시고 뭐 그런데 제가 치과 요거 때문에 돈을 몇백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잔고가 많으니까 거기 은행 재량권, 예, 그러니까 지점장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하시면 돼요. 재량권 돈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안 됐는데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하루 맥시멈 1,000만 원. 그리고 또 하루에 계좌이체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쓸만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뭐 치과 한번 갈 때마다 돈 세 번씩 트랜스퍼 시키고 진짜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있고 크레딧 카드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크레딧 카드가 리젝트 났습니다.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미국 같잖아요. 크레딧 카드 신청했다가 리젝트 났다고 네거티브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깎이죠. 예. 근데 크레딧 검사한다고 네거티브도 없고 한국은 크레딧 점수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은행 재량이 더 커요,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 있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 은행에 좀 돈이 있으시고 그러면 크레딧 카드 만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 은행에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몇 달 동안 그걸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쓰고 있는데 한 평균 막 몇백만 원 이상씩 있다. 그러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이 얼마큼인지 몰랐는데 은행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평균적으로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상이 있어도 그게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물가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따지면 한 1-2만 불 계속 있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500만 원 이상 있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한 700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쉽게 풀어지지 않았을까. 지난 한 달 동안 찌질찌질하게 은행에 10만 원, 20만 원 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한도 풀어달라면 풀어줬겠어요. 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좀 크레딧을 쌓고 카드를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으로 얘기하면 Secure Deposit Credit Card라고 하죠.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 처음에 1,000불이면 1,000불 집어넣으면 1,000불 한도 내에서 크레딧 카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주는 것처럼 한국도 디파짓하고 크레딧 카드 만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이 한국 신분증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처럼 거소증이 있던가 아니면 복수국적 있으면 만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카드 하나를 만들고 몇 달 쓰고 한국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석 달 거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석 달 정도 카드 쓰고 이런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카드 만들려고 이제 서로 연락이 오는 거죠. 자, 한국에서 카드 만들면 좋은 점이 뭔가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선 요즘에 미국 크레딧 카드 이자율 미쳤습니다. 한국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지금 법적으로 20%못 넘어가요. 그래서 20% 넘어가는 크레딧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달 쓰고 매달 갚으니까 솔직히 뭐 몇 퍼센트든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한국 와서 좀 가구를 산다든가 좀 TV를 산다든가 목돈이 필요한데 근데 크레딧 카드를 갖고 좀 나눠내고 싶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한국 카드 쓰는 게 이자율이 미국보다 낮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 20%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 백화점 가서 카드 쓸 때 이거 뭐 몇 개월 할부를 해드려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 카드도 그거 됩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10개월 할부를 해드려요. 예,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차지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만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을 한꺼번에 썼는데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다 갚기 좀 부담스러우면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다 못 갚고 50만 원만 갚았다 그럼 50만 원 돼서 이자가 그다음 달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백화점이 이런 데서 6개월 할부, 3개월 할부 해드려요. 예,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카드는 또 한국에 있는 카드 나름대로 혜택이 있어요. 예, 무슨 혜택이 있냐? 미국에 있는 카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샘스클럽 멤버십 하는데 디스카운트 해준다. 전문제품 같은 경우는 전 샘스클럽 멤버십도 100불 깎아줬어요. 뭐 기름 집어넣을 때마다 2% 적립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름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샘스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무슨 타겟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카드 중에 하나는 또 아마존 쓸 때마다 5% 적립해 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아마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는 제가 한국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갖고 오는 카드는 작년에 2개 만들었던 카드 뭐냐면 여행용 카드예요. 하나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아서 비행기표 공짜로 받는 거. 또 하나는 벤처 카드라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쓴 거. 그거는 심지어 한국에서 택시비를 써도 그것도 여행 경비를 해갖고 다 제 크레딧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지금 얼마 크레딧 생겼냐 하면 760불 정도가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비 카드로 쓰고 100만 원 생긴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여행 경비 쓰고 한국에서 쓰고 한 250만 원 정도 생긴 겁니다. 350만 원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쓰고 350만 원 엑스트라 생긴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혜택이 좋은 크레딧 카드는 한국과 써도 혜택이 없잖아요. 아마존을 쓸 수도 없고 샘스클럽을 갈 수도 없고 커스코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카드도 무슨 뭐 현대카드니 뭐 무슨 카드니 보면 다 혜택이 많아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카드 혜택 보면 심지어 무슨 뭐 빵집에서 얼마 디스카운트 있고 요 카드가 있으면 뭐 어디 책을 살 때 디스카운트 있고 이 카드가 있으면 자동차 살 때 뭐 융자가 나오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사신다. 뭐 아니면 절반은 미국에 계시고 절반은 한국에 계신다. 그러면 또 나름 한국 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울 때가 있어.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같은 거 뭐 배달을 하는데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현대카드 갖고 계시면 뭐 지금 뭐 20% 할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 할인하는데 현대카드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결제만 현대카드로 결제해주면 20% 디스카운트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면 크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0만 원 깎아주는 건데 그럼 100만 원, 20만 원 깎아주면 제가 뭐 미국 카드 써갖고 지금 동남아시아 여행 가는 거 그 여행 크레딧 받는 거에 이득이겠어요. 이게 이득이었어요. 제가 미국 카드로 혜택 받는 거 한 5% 정도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20%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국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요령이 있겠으면 이 한국, 미국에 있으면서 양쪽 나라의 베네핏을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대단한 거지. 한국에 있는 사람 놀래. 제가 작년에 한국 와서 6개월 동안 생활비 카드로 쓰고 그 돈 갖고 한국 돈을 한 250만 원 생겨서 태국 여행 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 미국에 있는 카드가 막 그렇게 혜택을 주냐고. 한국엔 또 현찰로 또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카드는 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들 갖다가 양쪽으로 다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송금은 제가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와이즈가 좋고 와이즈를 전 처음 써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송금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병원비 때문에 송금을 했지만, 근데 와이즈가 믿을만한 회사더라고요. 예, 꽤 큰 회사고 믿을만한 회사고 밑에 링크 눌러갖고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2,000불 보내는 것까지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 한 20불 정도 세이브 될 거예요. 예, 그걸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에는 안동을 내려갑니다. 안동 내려서 다음 주말부터는 여러분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말 스페셜 영상이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안동병원에 부탁했습니다. 전문가들 이런 분들 좀 인터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실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오젬픽, 마운자로 이런 게 한국이 미국보다 싼가? 한국에서는 처방받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또 치매 문제, 근데 또 요양병원, 롱텀 케어, 한국의 롱텀 케어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알아보고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이곳 평택에서 뉴스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주말쯤에 안동병원에 가서 저도 이제 주말에는 이번에 이제 좀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지만 건강검진 말고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하고 나머지 좀 영상 좀 취재하고 안동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계획입니다. 자, 오늘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한국에 여행을 오시든 아니면 또 1년에 몇 개월씩 이렇게 계시든 현명하게 돈 쓰시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가 돈 벌 방법이 없잖아. 근데 미련 맞게 돈 쓰면 돈 벌 수 있는 것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굳이 현찰 들고 와서 한국에서 현찰로 다 돈 받고 왔고 환율 10원, 20원 더 받았다? 대수 아닙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샀으면 돈 많이 받고 미국에서 은퇴연금 굳이 한국은행에 바로바로 꼽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은행에 꼽히게 한 다음에 미국 카드 쓰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갚아 나가면 이게 세금 문제 이런 것도 머리 안 아프고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 그러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구독하신 분들 또 누르면 큰일 납니다. 구독 취소돼요. 그러면 저 못 만납니다.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이 항상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